그럼 우리 문학 2주차 여기 6페이지부터 OX부터 다 불러드릴게요. 1번에 O, 2번에 X. 비관이 뭐야, 비관? 절망. 뭐 느낌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비관은 안 좋게 바라보는 거야. 뭔가 앞뒤의 일을. 예를 들어서 이제 나 이번 시험 망할 것 같아. 비관이에요. 그 반대로 난 이번 시험 잘 볼 것 같은데? 낙관적인 겁니다. 그거는. 반대말로 낙관. 잘 나오는 말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3번에 X. 자, 그리고 6번에 4번. 사실 이 4번 선지 같은 경우에 시어 단어를 반복으로 사용해서 리듬감 명사 이 말 나오면은 웬만해서 이게 정답 확률이 되게 높겠죠. 시에서 반복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 뒤에 리듬감 명사는 기본적으로 따르는 말이고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6번이 4번이고 7번에 3번, 8번에 4번, 9번에 2번, 그리고 뒤에 10번까지 10번에 5번.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본문 돌아와가지고 2주차 5페이지. 오늘 기명상의식 두 편씩 했어요.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좀 도움을 받을까 하면서 이제 뒤에 문제를 봤는데 어떤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하는 보기는 없었어. 보기가 그나마 9번에 있었는데 시어 의미를 찾는 문제였어가지고 그냥 읽으면서 그 시어들 앞뒤 맥락에 따라서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만 좀 찾아줬어야 됐고요. 자, 제목부터 먼저 보면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하면서 이제 이 피기까지라는 게 뭐야? 모란이 아직 피기 전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제 모란이 피기 전이라는 어떤 상황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상황의 중심이 뭐야? 모란. 그래서 이제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핵심 소재이면서 이 상황의 중심 대상이 되겠죠. 이게 그러면 이 모란이라는 게 피기 전에 그러면 화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어떤 태도를 보이냐, 요거는 읽어봐야 되겠고요. 그죠? 자, 그럼 1형부터 한번 볼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하면서 시작하면서 바로 모란이 피기까지는 하면서 제목이 나와요. 모란이 피기 전이랑 뭐 같은 말이고 그때 나는 뭘 알고 있을 거다? 그때까지 나는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면서 봄 얘기가 왜 나왔냐? 모란이 피는 계절이 봄이거든. 자, 그리고 그 모란, 봄을 기다리겠다라는 이 화자의 태도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 그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거를 바라고 있는 그걸 기다리는 원하는 이 모란과 봄은 화자에게 있어서는 지향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요.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하면서 우리 여기 서술어에다가 박수 한번 쳐볼게요. 기다리고 있을 터이다 라고 하는데 터이요 하면서 이거는 뭐야? 존댓말이에요. 우리 문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가들의 이제 개성적인 문체가 다 잘 들어가죠. 존댓말을 할 수도 있고 반말을 할 수도 있고 편지 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문체와 관련된 용어 문제들도 나오는데 우리 존댓말 무슨 채로 해? 그지. 존댓말 경어체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 요가 붙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는 평생 그대를 기다리겠습니다 처럼 뭐 입니다의 형태로 주로 이제 실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한번 볼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린 소름에 잠길 테요 하면서 사실 이 시에서 모란이 펴있는 장면은 없어. 기다리고 있다가 산행에서 바로 어떻게 돼? 모란이 폈다가 이제 뚝뚝 떨어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자, 우리 뚝뚝 떨어져 버린에다가 밑줄을 좀 그어보면은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삼행에 우리 뚝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가 닿는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끊기면서 이제 뭐 떨어지는 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소리냐 모습이냐 정확히 뭔지는 구분 안 되지만 어쨌든 둘을 묶어가지고 음성 상징어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아. 딱 소리다, 모습이다, 구분이 안 되는 단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해서 문제도 의성어냐 의태어냐를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음성 상징어로 물어봐. 그럼 문제될 게 없잖아. 자, 그래서 음성 상징어고 그 다음에 그 잎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하강의 이미지까지 상상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뭐예요? 우리 음성 상징어 뭐 소리 형태처럼 이제 눈이나 귀로 상상을 할 수 있겠고 하강의 이미지 떨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다 생생하게 상상을 해줄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이제 모란이 져버리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이때 나는 어떤 정서? 서러워. 요런 거 이제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요렇게 음성상정어 하나의 이미지를 썼는데 이 장면이 나에게 서러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은 생동감과 함께 이제 나에게 상실감을 더 부각시켜주는 설정들이 되고요. 서름에 잠길 태요에다가도 박수 한번 더 쳐주면 되겠죠. 태요에다가 박수 한번 더 쳐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보면은요, 아까 그 9번 그 시어의 의미 잘 맞추었습니다. 정답이 2번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거죠. 비로소 서름에 잠길 테요. 화자의 정서가 변화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예요. 선지가 모란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변화한다. 모란 처음에 막 의지 가지고 있다가 서러움 바뀌었잖아요. 그건 맞아. 지금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건 맞는데 이거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어야 돼. 모란으로 인한 모란을 내가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모란으로 인해서 내가 서러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란으로 인한 모란이 나의 어떤 정서를 유발하냐의 문제고 근데 지금 묻는 거는 이게 아니라 요거. 그러면 봐봐라. 우리 기다린다 같은 것도 연애를 할 때 있지. 연애를 할 때 이제 보고 싶고 만나기로 하면 이제 그날만 기다려. 왜 그러겠어? 보고 싶으니까 좋아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헤어졌어. 막 방방 울어. 왜 그러겠어? 여전히 좋아하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그 걔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은 그래 잘 헤어졌다. 슬퍼하겠어? 실제로 진짜 하나도 안 슬픈 이별이 있더라고. 싫어. 한 번 좀 이제 몇 년 됐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 사람이 사실 여자친구랑이 좀 그래. 그 사람 어떻게 알게 됐어. 그 사람이 주간 지인의 돈을 빌린 거야. 근데 그러고 잠수를 탄 거야. 그걸 내가 알게 된 거야. 와, 근데 그걸 들으니까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거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로 그냥 헤어졌어. 슬펐냐? 하나도 안 슬프고 오히려 그냥 바로 그냥 친구들이랑 그냥 막 신나게 놀고 그냥 진짜 그랬어 그게. 그런 거는 뭐야? 내가 걔에 대한 정서가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전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나온다라는 거. 맥락 속에서 그래서 정서가 바뀐 건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 문제는 이렇게 맥락 안에서 다 만들어져.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자, 그렇게 그 다음에 보면은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묻었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라는 자취도 없어졌대요. 아까 보면은 뭐야 이제 모란이 여기서 뚝뚝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고서 여기에 이제 5월 어떤 묻었던 날, 여름이 다가오던 날에는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때 떨어진 바닥에 떨어진 그 꽃잎이 바닥에서 마저 다
없어진 거야. 썩어 문드러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라지잖아. 그래서 이제 천지의 자취도 없어진 거야. 완전 아까는 바닥에서라도 봤지. 이제는 진짜 쳤다도 볼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서운케 무너졌으니 하면서 이때는 내가 뭐 여전히 슬픔이랑 좀 비슷한 정도로 서운하게 생각이 들었대요. 아예 이제 볼 수가 없게 되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우리 뻗쳐오르다. 자, 아까 뚝뚝 떨어진다. 하강의 이미지였어요. 뻗쳐오르는 상승이겠죠. 그래서 상승의 이미지인데 주로 이제 상승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한 의지를 다짐하거나 어떤 열정이 만들어지거나 그럴 때 주로 올라간다는 이미지랑 붙어가지고 자주 쓰이긴 한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 보면은 이제 우리 주식 같은 거 투자를 해서 내가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행 하고 떨어졌어요. 물론 마음은 아프겠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내가 투자했던 게 힝 하다가 뻗쳐오르다가 힝 하면서 떨어졌어요. 지금 최저점은 똑같아. 뭐가 더 상실감이 크겠어? 죽고 싶겠지 이거는. 그거만 들어주는 거야 지금. 내가 막 몰아보면서 하고 있던 그 뻗쳐오르던 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 상실감을 부각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늘 섭섭해 우옵내다 하면서 자 그렇게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모란뿐 내 남은 한 해는 다 가고 만대요. 여기도 밑줄 한번 그어볼까? 한 해가 다 가고 만다? 우리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죠? 좋아하십니까? 딱히야? 아직 요즘은 어쨌든 이제 좋아한다고 치면은 팬사인회나 콘서트 한대. 그럼 막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막 돈도 쓰고 해서 그날만 막 기다려. 그래서 가서 막 되게 좋아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집에 오고 하냐? 그럼 나머지 1년 동안 이러고 살 거야? 아니죠. 그건 그거고 이제 그 내가 좋아했던 게 끝났다고 해서 내 남은 1년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래? 모란이 지는 거, 모란이 뿐이지 그거 지고만 나면은 내 한 해가 다 가버린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오바하는 거죠. 모란이 지는 것은 나에게 남은 해는 이제 의미가 없다. 자 그렇게 360날 한양 섭섭해서 우옵내다 하면서 우리 섭섭해 우옵내다가도 밑줄 한번 그어주면 되겠죠. 360날 360일이죠. 모란이 실제로 제대로 펴있는 시기가 4월밖에 안 된대. 그래서 화자도 이제 5일을 뺀 나머지 360일 내내 질질 울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하면서 다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하면서 그래 이제 모란이 졌으니까 다음이 피기 그 전까지 내년 봄 전까지 나는 다시 봄을 기다리겠다 하면서 중간에 그래요. 이 모란이 사라진 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정서들을 느끼긴 했지만 그거에 이제 좌절하거나 체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년이 오니까 그거에 대한 의지를 다지면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OX에서 정답 2번이었던 게 X의 그 비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내용은 다 봤고 몇몇 가지 특징들을 좀 이어서 볼게요. 마지막 쪽이 몇 개가 좀 있는데 자 일단은 보시면은 흐름을 보면은 모란이 피기 전이었어요. 뭐 한 2월쯤이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모란이 피고 그게 져버렸습니다.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던 시간이었고 다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바닥에 떨어진 것마저 없어지는 썩어 문드러졌고요. 그렇게 내년 봄을 다시 기다리는 내용으로 1회부터 그냥 쭉 그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가 되는구나.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이 모란이 피기 전에 나는 그걸 기다리겠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소멸 한번 했다가 피기 전까지 그걸 기다리겠다. 다시 똑같이 돌아왔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면서 순환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마지막에도 봄을 기다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봄을 지금 수식하는 말들을 보면은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하면서 봄이 찬란하면서도 슬프대요. 찬란하다라는 건 이제 뭐 아름답고 빛나는 주로 긍정적인 시어로 해석이 되겠고요. 슬픔 같은 경우는 이거 뭐 깊은 말이 필요합니까? 주로 이제 부정적인 시어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지금 뭐야? 이 봄을 수식하는 데 있어서 좋으면서 슬퍼. 표면상으로 모순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역설적 표현을 쓰는 거고 담긴 의미는 봄이 되면 뭐야? 모란이 피거든요. 찬란함을 느낍니다. 근데 또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돼요? 모란이 지는 것도 느껴야 되거든. 그래서 슬픔을 느끼는 역설적인 표현이고 하나 더 보면은요. 자, 이 뭐야? 기다리고 있을 테요 하면서 우리 여기 태요는 박스 한 번만 마지막으로 쳐줍시다. 그럼 미안해.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하나만 더 쓰면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태요가 여러 번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반복까지.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우리 일반적인 국어에 일반적인 문장 배열을 보면 우리 문장의 맨 끝에는 뭐가 와야 돼? 문장 성분. 서술어야, 서술어. 근데 지금 이거 서술어예요? 아니죠. 여기에 대응되는 이 봄을 목적어에 대응되는 서술어는 여기죠. 기다리고 있겠다. 그죠? 그러면 다시 보면은 이 봄을 이라는 거는 요 앞에서 빠져나온 말로 볼 수가 있어요. 봄을 기다리고 있겠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국어의 일반적인 어순을 바꿔버렸고 이걸 우리가 문학용어로 도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 도치와 역설 확인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 마지막 두 개 한 번만 더 묶어볼까요? 마지막 중에 모란이 피기 전까지는 나는 아직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하면서 자 순환 구조다라고 하면서 앞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은 1, 2행에 나왔던 문장의 구조가 마지막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해? 그지 시작할 때 나왔던 구조가 비슷하게 반복이 되면서 끝나는구나. 수미상관. 머리와 꼬리가 그죠? 서로 관계를 맺는다 라고 하면서 우리 수미상관은 올해는 처음이니까 요거 쓰면 따라온 효과를 한 번만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수미상관 앞에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오는 겁니다. 또 나온다. 반복이야 반복 결국에는. 자 반복이기 때문에 이제 운을 만들어 주겠고 반복이기 때문에 그 여러 번 말하는 의미를 강조를 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미상관으로 인한 효과를 보면은 요거랑 요거 중에 뭐가 더 마음이 편해? 아무래도 그저 좌우 대칭이 되어 있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과 끝이 서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형태적인 측면에서 이제 안정감, 편안함을 준다. 혹은 통일성이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뭐 영화 같은 거에서도 엔딩 장면이나 쿠키 영상에서 처음에 봤던 장면으로 그대로 끝나. 그러면은 와 이런 거구나가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야. 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의 장면으로 그대로 끝내기 때문에 이제 시적 여운을 형성해주는 효과까지 하면은 첫 번째 작품이 끝납니다. 할만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청명이에요, 청명.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기도 없고 대신에 이번엔 제목의 의미가 사전적 의미로 좋습니다. 뒷페이지 보면 나와있죠. 날씨가 맑고 밝음 하면서 제목의 의미가 맑고 밝은 날씨 이고요. 우리 그리고 10번은 문제 한번 볼까? 10번? 보기가 없어도 이렇게 지금 10번 문제가 뭐예요? 어떤 장면이나 구절에 대한 의미, 그죠? 제가 담고 있는 얘기잖아. 이런 의미 문제들 보고서도 어느 정도 퍼즐을 먼저 좀 맞춰볼 수가 있어. 우리 그럼 한 번만 해볼까요? 1번부터 5번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 찾아볼래? 당연히 오래 걸리면 안 돼.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 응? 못 들었어? 표현, 그지? 표현 나오고 일단 우리 표현하기 전에 뭐를 표현하고 있다 그 부분을 봐야죠. 보시면 우리 일단 1번에 산뜻한 가을, 5번에 청명한 가을 보입니까? 그럼 지금 보면은 가을이라는 말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래 물론 5개 중에 하나는 틀린 말이야. 근데 우리는 공통된 걸 찾았어. 여러 번 나오는 말들을. 그러면 뭐 하나가 틀려도 이 말이 깨져? 안 깨져. 다시 말해서 산뜻한 가을, 청명한 가을 여기에서 말하는 날씨는 구체적으로 가을이구나. 가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작품의 계절, 시간, 배경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또 그 10번 문제를 보면은요 1번에서 그 가을에 대한 화자의 인상 5번에서 가을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비슷한 걸로 4번에서도 햇빛이 쏟아지는 순간의 아름다움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날씨에 대한 가을에 대한 화자의 어떤 생각들입니다. 지금 다시 보면은요 이 가을이라는 게 곧 화자의 그런 정서들을 이끌어내는 중심 대상이다라는 거지. 우리가 선지에서는 계속해서 이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묻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1년부터 한번 봅시다. 1년부터 자 호르호르르 호르르르 가을 아침 취어진 청명을 마시며 거닐면 수풀이 호르르 벌레가 호르르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 호르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풀벌레 울음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풀벌레가 아니면 수풀 같은 조그만 것들이 막 흔들리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성상징어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생동감 주면서 생동감은 아까도 썼으니까 넘어갈 거고 자 우리 지금 보면은 호르르르르르 막 하면서 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우리 이 리을 의문체계 할 때 얘 무슨 음이야? 유음이에요. 유음.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울림소리입니다. 그죠? 자 우리 리을 울림소리가 지금 반복이 돼. 우리 그러면 울림소리를 쓴다고 하면은 대답을 할 때 네? 이런 것보다 뭐 냉, 요런 거 울림소리를 쓰면은 더 뭐랄까 좀 가볍고 뭔가 부드러우면서 그죠? 요런 느낌들을 준다고 해요. 귀여운 느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호르르 하면서 울림소리를 반복해가지고 약간 좀 경쾌한 느낌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청명, 이 맑고 밝음을 마시는 이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뭐 경쾌함과 함께 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호르르 호르르. 자 그리고 우리 보면은 두 번째에 취어진 청명을 마시며 거닌다라고 하는데 여기 박스 한번 쳐볼까요? 그리고 박스를 따로 한번 빼볼게요. 우리 청명, 뭐
맑고 밝은 혹은 뭐 날씨 상상해봐. 머릿속 맑고 밝은 날씨 상상을 해보면은요 이제 뭐 파란 하늘에 흰색 구름이 두둥실 떠나는 걸 상상할 수도 있고 햇빛이 쫙 내리쬐는 걸 상상할 수도 있고 되게 상상할 수 있는 게 다양해. 왜 그러냐? 우리 청명이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에요? 아니야. 우리는 이런 거를 추상적 관념이라고 하죠. 뭐 사랑, 용기처럼. 자, 근데 그럼 이 부분 취한 청명을 마시며 거린다. 저 장면을 상상해봐. 그러면은 이때는 대부분 좀 상상하는 게 이제 잠깐만 비슷해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청명이 잉 하면서 하고 들어가는 그죠? 요 장면으로 어느 정도 다 보다 흩어진 거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 요거 일단 조금 더 읽으면서 더 볼게요. 자, 하나만 더 보면은요. 그렇게 청명은 내 머릿속 가슴 속을 젖어들어 발끝 손끝으로 새어나간다 하면서 이 부분이야. 가슴 머리로 젖어들어서 손끝 발끝으로 새어나가니 하는 이 부분들도 박스를 쳐줄 거고, 그래서 이번에 저 부분 읽으면서 상상해봐. 그러면 이제 또 상상하는 게 비슷해져. 이렇게 있으면은 청명이 머리로 윙 들어오고 가슴 윙 났다가 손끝으로 윙 발끝으로 윙 하는 거 그죠? 요런 것들이 이제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고, 근데 지금 보면은 내가 뭐라 했어? 상상이라고 했어요 계속. 상상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우리 상상을 한다는 건 결국에 감각, 심상을 써야 돼. 다시 말해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일어나려면은 그 과정에 심상이 부여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 지금 딱 얼추 보면은 어떤 심상이 주를 이루겠니? 이렇게 휘젓고 나가는 것들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시각적 심상이 부여가 된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뭐야? 아까처럼 내 온몸을 한 바퀴 휘젓고 나가는 거예요. 그 자연을 내가 막 마시면서 걸으니까 마치 그 청명한 자연과 하나가 된 느낌을 얻는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어볼게요. 온 살결 털업 끝은 모두 눈이요 입이라. 나는 수풀의 점을 알 수 있고 벌레의 질을 알 수 있다 하면서 살결의 털업 끝이라고 나오는데, 털이 털이야 털. 피부에 나는 털 끝이 뭐래요? 눈과 입이래요. 우리 털 끝이 눈과 입이다. A는 B다의 형태. 비유 중에서도 뭐가 돼? 그지? 은유를 써서 눈과 입에 빗댔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밑에 수풀이네. 수풀의 점을 알 수 있고 벌레의 질을 알 수 있다. 두 행 한번 묶어보면은 수풀의 점, 수풀의 마음이 있다는 거야. 벌레의 예지가 생각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벌레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수풀과 벌레를 사람처럼 만들어주면서 하나 더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있다. 문장 구조가 어때요?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나란히 연속으로 나오는 대부까지 쓰고 있죠. 자, 그렇게 써가지고 지금 자연, 이제 수풀과 뭐 벌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화자가 뭐라고 해? 얘네의 마음과 얘네의 생각을 알 수 있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유가 뭐야? 이거죠. 내 온 피부를 눈과 입으로 만들어버렸거든. 눈과 입이라는 게 보고, 맛보고 할 수 있는 교감 수단입니다. 그렇게 교감 수단으로 빗댔기 때문에 이제 이 자연과 교감을 이루면서
나는 얘네 생각과 마음 다 알아. 이번에도 그렇게 자연과의 일체감, 거리감을 줄여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그리하여 나도 이 아침 청명에 가장 곱지 못한 노래꾼이 된다 하면서 이제 뭐 이런 게 벌레 노래소리다라고 했을 때 나도 이제 계속 하나처럼 느껴가지고 이 자연 속에 나도 노래꾼이 되는 거야. 가장 곱지 못하다라고 할 때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의 소리가 너무 아름답거든. 내가 가장 못났어. 그런 의미로 알고 가시면서 다음 년 보면은 자, 숲풀과 벌레는 자고 깬 어린애라 밤새워 빨고도 이슬은 남았다. 자, 이번에 뭐예요? 숲풀과 벌레를 자고 깬 어린애다라고 빗댔습니다. 이번에도 그죠? 은유. 그래서 이제 그 이슬이 약간 이제 젖병 우유처럼 만들어줬고요. 자, 남았거든 나를 좋아. 나는 이 청명에도 줄이 나니 아직도 배고파. 그리고 이제 방에 문을 달고 벽을 향해 숨 쉬지 않았느냐 하면서 지금 그냥 C로 묶여 있으니까 저도 C로 쓸게요. 이 C 부분. 자, 지금 보면은 방에 문을 달고 숨 쉬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 행동의 주체 누구야? 하자 본인이에요. 본인. 생각을 해봐봐. 내가 너한테 이제 나 아침에 밥 먹었어? 그걸 내가 몰라서 물어볼까? 내 얘기인데? 본인 얘기 본인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지 얘기를 물어보는 거 이거는 그냥 답이 정해져 있죠. 자, 그러면 선의적 표현이 되겠는데 이제 맥락상 어떤 답으로 조금 뽑아낼 수가 있겠냐? 위에 보면은 나 아직도 배고파 이 자연 더 줘 라고 하는데 그럼 갑자기 나온 말이 나는 이렇게 문 달고 벽을 보면서 살았어 라는 거. 자연을 보고 살았어요 이게? 벽, 그죠?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자연과 벽을 지고 산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난 아직도 배고파 더 줘. 요런 맥락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연 한번 볼게요. 햇발이 처음 쏟아와 청명한 갑자기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 하면서 햇발이 막 쏟아져가지고 이 청명이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 왕관이에요, 왕관. 근데 이게 진짜 청명이 왕관을 이렇게 쓴 거겠어? 뭘 빗댄 걸까? 이 반짝반짝 빛나는 왕관. 그래, 머리 위로 쏟아지는 그 반짝이는 햇빛을 이 왕관에다가 빗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청명이 왕관을 그렇게 썼대요. 왕관 누가 쓰는 거야?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 라이온킹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이 쓰는 거죠. 의나 일어나는 거죠.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자, 그렇게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 되게 아름답다. 그때 토록하고 동백 하나는 빠지나니 딱 요때 그리고 이제 토록하면서 동백잎 하나가 띵 하고 날아가요. 오, 그 빛남, 그 고요함, 긴 밤에 하늘을 쫓긴 별살의 흐름이 저러했다 하면서 화자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오, 품사 뭐야? 감탄사죠, 감탄사. 이제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영탄이 되겠고. 괜찮아? 그렇게 오 하면서 막 그 빛난 고요함 하면서 밤에 저렇게 지나간 별똥별 별의 흐름이 저랬다 라고 하는데 저러했다가 지시하는 게 뭐야? 저랬다. 별살의 흐름이 저랬대. 별살의 흐름이 저랬다가 지시하는 건 요거죠. 요거 얘가 이렇게 가는 걸 보고서 별살이 딱 저랬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 별살은 저 하늘 슉 빠져서 날아가는 동백을 이제 빗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면은 온 소리의 앞소리요 온 빛깔의 비로 시작하면서 여기 우리 두형 읽고 볼게요.
온 소리의 앞소리요 온 소리의 빛깔이라. 자 여기도 그럼 보면은요 온 무엇의 무엇이요 온 무엇의 무엇이다. 그죠? 문장 구조 나란히 반복. 뭐 의미 같은 경우는 그냥 말로만 하면은 이제 아름다운 이런 소리와 빛깔들의 모든 시작은 자연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나죠. 이 청명의 폭은 취어진 내 마음 감각의 나직은 고향을 찾았노라 평생 못 떠날 내 집을 들었노라 하면서 마지막 두 행도 묶어주고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뭐뭐한 무엇을 찾았노라 뭐뭐한 무엇을 들었노라 하면서 그리고 여기 우리 서술어의 어미를 보면은 찾았노라 들었노라 하면서 이 어미들 이 쓰이면은 문장의 유형이 어떻게 될까? 감탄이지 그죠? 딱 봐도 뭐 묶거나 시키고 이런 것도 아니고 감탄형 종결 어미까지 반복이 되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가 끝나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것들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종결어미 반복 대꾸도 문장 구조 반복 운을 빡세게 넣어주면서 끝나고 그리고 감탄형 어미를 쓴다. 이것도 영탄적 표현을 만드는 요소예요. 감정을 드러내는 거니까 효과적으로. 그리고 그럼 얘네들이 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고향을 찾았대요. 잘 보고서 내 집에 들어갔대요. 우리 고향 같이 우리 막 놀고 나서 이제 침대에 펑 누워서 아 역시 집이 최고야 이러잖아. 마지막에 보여주는 의미가 이 자연은 나에게 엄청나게 이렇게 편안함을 주는 안식의 공간이라는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다 받고 그리고 우리는 9페이지만 할 거예요. 9페이지 답부터 불러드릴게요. 여기도. (11번에) 2번 12번에 5번 13번에 4번 이고 자 앞에 작품 두 개인데 앞 가지무는 노란이 피까지는 같이 봤으니까 나지무만 볼 거고 이제 좀 부가적인 거라서 좀 간단하게 볼 겁니다. 보기는 봐야 돼요. 뭐가 틀렸나 되게 막 궁금하지?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면 돌아와가지고 12번에 보기가 있기는 한데 여기 우리 그냥 주어진 정보만 그대로 잘 읽으면서 이제 봤다고 하고 자 김종길의 우리 고고입니다. 우리 고고하다 이제 뭐 고상하다 이제 뭐 높고 훌륭한 약간 이런 경지 그거를 나타내는 말이죠. 자 한번 볼게요. 1년부터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하면서 자 지금 우리 북한산 이제 실제 우리 서울에 있는 지명 써주고 있고요. 얘네가 이 높이를 회복을 하려면은 조건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겨울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요거 그냥 간단하게만 써주면서 갈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연을 보면은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온 산은 차가운 숨구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기다려야만 한다 하면서 계속 겨울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겨울을 기다려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이 연에서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사용하는 계절이 되거든. 우리 여기 옅은 화장을 하듯에다가 밑에 써줄게요. 비유, 지규 써줄게요. 지규. 뭐만 하듯도 이제 지규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왜 겨울이 필요했냐라고 하니까 이때는 이제 옅은 화장하는 것처럼 가벼운 눈들, 막 쌓인 게 아니라 샥 하고 가볍게 쌓인 눈을 사용할 수 있는 계절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사연을 보면은 실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온 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하면서, 자, 계속해서 이 높이를 회복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사연에서 우리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이제 뭐 실록, 단풍, 이제 실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봄에 푸른 빛이고 단풍 같은 경우에는 그죠, 또 가을에 절경을 만드는 요소죠. 그리고 이제 뭐 안개, 이제 산이 쫙 이쁘게 껴있는 안개나 아니면 이제 사방에 쫙 쌓인 적설, 눈이긴 한데 사방으로 쫙 쌓인 거, 이렇게 가볍게 옅게 쌓인 게 아니라 요런 애들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요런 애들로는 이 높이를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뭐야? 눈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눈은 또 어때요? 햇빛 받으면 어때? 녹아. 그래서 지금 오연에서 심지어 장밋빛 햇살이 와닿기만 해도 변질을 한다는 거야. 이 눈이라는 거는 이제 햇살을 맞으면 소멸을 하는 되게 까다로운 존재야. 근데 그렇게 까다롭게 치우고 기다리고 해야만 높이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니은 부분으로 뭐라고 하고 있어? 고고한 높이를 회복한데 여기서 북한산이 계속 높이를 회복한다라는 것이 바로 고고한 이 제목에서 나오는 보기에서 나오는 높이구나. 그리고 이 북한산의 이 높이가 고고한 높이가 보기에 따른 화자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자연이 되는구나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면 보면은요 거의 다 끝나는데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하면서 이제 뭐 눈이 필요하고 그 겨울까지는 계속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먼저 나오는 말이 백운대와 인수봉만. 백운대와 인수봉 앞에도 나왔습니다. 이 연에서 뭐라고 해요? 얘네들은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산 중에서도 백운대나 인수봉, 얘네들 이 안에 있는 봉우리들인데 그런 높은 봉우리에 가볍게 쌓인 눈들이 고고한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2번 보면은요 12번에 일단 4번부터 보면은 우리 고고에서 대상의 높이가 고고한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높이만 유일한 조건이야? 겨울에 눈이 얕게 내려야 돼요. 그 조건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정답이 5번이라고 했는데 5번 보면은 나에서는 쉽게 변질되는 속성이 아름다움을 강화하고 있대요. 쉽게 변질되는 속성, 햇살만 싹 닿아도 금방 녹아버리는 이 눈이 높이를 회복할 수 있는 애잖아. 고고함을 보여줄 수 있는 애잖아.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혹시 다른 선지들에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따로 물어보시면 되고 없으면은 쉬면은 될 것 같아요.